안녕하세요. 여행작가 태현준입니다. 오늘도 TV 앞에서 떠날 준비 잘하고 계시죠? 본격 대리만족 여행 프로그램 요리조리 세계 속으로 오늘도 여행의 설렘을 가득 담아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떠나볼 곳은요, 아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소개하는 곳일 것 같은데 바로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남미 여행에 앞서서 이 남미의 지리적인 특성을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남미 대륙은 미국 남쪽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 남쪽으로 이제 멕시코가 있고요. 멕시코를 쭉 남쪽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과테말라라든지 파나마 같은 중미 대륙이 있습니다. 이 중미 대륙은 굉장히 좀 작은 대륙인데요. 그 밑으로 콜롬비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또 남미 대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미 대륙, 남미 대륙을 구분을 하곤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지 분들은 이 중미와 남미를 통틀어가지고 라틴 아메리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미, 사우스 아메리카라고 하는데 현지 분들은 라틴 아메리카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또 그거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현지 스스로를 이제 칭할 때 라티노라는 표현을 쓰세요. 라틴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남미 여행하실 때 이런 팁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듯 미국 남쪽으로는 다 라틴 아메리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뭐 수십 배나 되는 거대한 대륙이기 때문에 이 안에도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어디를 주로 좀 다룰까 고민을 하다가 좀 서쪽 위주로 소위 이제 안데스 고원이라고 불리는 안데스 산맥 쪽에 위치한 여행지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 안데스 고원에서 어느 나라 먼저 이제 출발을 해볼까요? 제가 선택한 곳은 바로 페루입니다. 페루는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남쪽, 이제 편의상 남미라고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이 남미에서 좀 북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커다란 나라인데요. 이 페루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잉카죠. 잉카 문명이 꽃피웠던 곳이 바로 이 페루인데 이 페루의 수도는 지금 이쪽에 있는 리마라고 하는 해안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서 천도가 된 비교적 최근의 수도고요. 잉카 제국 당시의 수도는 쿠스코였는데 조금 더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쿠스코가 잉카 문명이 전성기를 달리던 거의 뭐 500~60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어가지고 쿠스코 주변으로 잉카 문명과 최고의 여행지들이 다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전히 페루 사람들은 마음속에 진짜 수도는 쿠스코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알고 가시면 좋겠죠. 이 잉카 제국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성했던 제국인데요. 한때 정말 강력한 힘을 유지했을 때는 이 남미 대륙을 다 정복했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파워가 강했던 그런 제국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500년대에 스페인의 침입을 받게 되죠. 당시 이제 피사로라고 하는 스페인 어떤 장군에 의해서 좀 피폐화가 되고 정복을 당하고 또 예전에 많은 잉카 유적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신식 그 건축물이라든지 카톨릭 성당들이 들어서면서 잉카 문명의 어떤 유적들이 많이 퇴색되거나 사라졌는데 여전히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릴 여행지인 바로 마추픽추인데요. 여행자들에게는 거의 성지처럼 여겨지는 또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정말 기이한 유적지 중에 한 곳인데요. 일단 이곳이 왜 신기하고 왜 이제 불가사의냐면은 해발 2,430m에 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하늘에 뜬 것 같다고 해가지고
공중도시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이 해발 2,430m라고 하면은 뭐 거의 백두산 높이랑 비슷합니다. 뭐 우리나라 한라산보다도 훨씬 더 높은 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높이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미스터리인 거죠. 왜냐? 이 정도 높이에서는 사람들이 생활하거나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소위 고산병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여기에 과연 어떻게 사람이 살아갔을까? 어떻게 적응했을까? 이런 것들도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세히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돌들로 건축이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400m가 넘는 해발을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돌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운반을 했을까? 지금으로서도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백두산 높이까지 돌을 이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지금이야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진짜 뭐 수백 년 전에는 사람이 하나하나 들고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돌, 여기에 있는 돌을 다 합친다면은 뭐 그냥 하나의 산이 이루어질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돌들을 가지고 올라간 것도 미스테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집들의 모습이 원형 그대로 남겨져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정교하게 지어진 거죠.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지고 완벽하게 틈 하나 없이 서로 촘촘하게 붙여서 지었기 때문에 뭐 비바람이라든지 어떤 뭐 홍수, 태풍이 와도 여전히 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히 지어진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곳이 우리에게 이제 공개되고 발견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1910년대에 예일대의 하이럼 빙엄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잉카 문명과 잉카 유적을 이제 발굴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마추픽추 근처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되고요. 전설을 듣게 된 거죠. 전설 속에 이제 잊혀진 어떤 도시가 있다. 이런 도시들이 있어서 찾아가 보다가 결국 못 찾았는데 재미있게 그 현지에 있던 원주민 아이에게 사탕을 줘가면서 약간 뭐랄까 구슬렸다 그러나요? 어디 있는지 좀 말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꼬셨더니 결국 말해줘서 그때 이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난리가 났었겠죠. 정말 잉카 이 문명이 스페인에 의해서 거의 많은 곳들이 파괴됐었는데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고 또 완전히 숨겨진 채로 그때는 뭐 수풀이 이렇게 무성했겠죠.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조사와 발굴을 벌이고 있는데 이곳이 어떤 용도였는지, 심지어 왜 만들어졌는지, 왜 굳이 높은 곳에 만들어졌는지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곳은 여행자라면은 꼭 가봐야 될 세상에서 가장 좀 신비스러운 유적지이자 여행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정도로 마추픽추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마추픽추에 가는 법을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마추픽추를 가는 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쿠스코로 가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출발한다면야 뭐 미국을 돌고 막 계속해서 한 서너 번 가까이 이제 좀 환승을 해서 가야 되는 곳이고요. 이 쿠스코에 갔다고 해서 마추픽추 코앞까지 간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가실 수가 있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이 쿠스코에서 마추픽추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인 아구아 칼리엔테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기차로 한 서너 시간 정도만 가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쉬운 만큼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레일 회사, 이 철도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더 이제 회사가 있긴 한데 독점을 하고 있어요.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쿠스코에서 아구아 칼리엔테스까지 가는 육로가 사실상 없습니다. 중간중간 뭐 육로가 잠깐 있긴 하지만 철길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철도 회사가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너 시간을 왕복하는데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환율이라든지 뭐 어떤 비수기, 성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뭐 서너 시간 가는데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럭셔리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돈으로 뭐 2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니까 많이 부담이 되시겠죠. 근데 또 재밌는 점은 현지인들, 그러니까
페루인들은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에 갈 수가 있습니다. 좀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굉장히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비싼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여행자로서 아주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가장 싼 방법인데, 차량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여행사의 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 차량이라든지 택시를 이용해서 최대한 가까이 아구아 칼리엔테스 마을까지 가는 육로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린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 철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과 걷기, 하이킹이 조합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사진에 나오듯이 수많은 여행자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철길 사이를 거닐고 있는데, 이 방법이 가장 저렴하긴 합니다. 이 방법은 뭐 쿠스코에서 이제 저쪽 또 그 오얀따이tam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차가 출발하는 또 역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아구아 칼리엔테스 이제 초입까지 오는 차량의 가격 정도만 지불하고 나중에 이제 걷기만 하면 되니까 큰 돈이 들진 않겠죠. 뭐 우리나라 돈으로 몇만 원 정도. 하지만 뭐 몇만 원도 크지만 뭐 20만 원, 30만 원에 비하면 굉장히 좀 저렴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마지막 방법은 잉카 트레일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좀 여러분께 죄송스럽지만 이 마추픽추를 거의 3번이나 가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가봤는데 이 방법이 가장 재밌었어요. 잉카 트레일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비용은 아까 그 기차로 가는 비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치면 200불이 넘기 때문에 거의 뭐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주셔야 되긴 하지만, 이 잉카 트레일은 예전 잉카 제국 시절에 실제로 전령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식을 전했던 그 전령들이 이용했던 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는 이런 과정을 3박 4일 동안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마추픽추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되게 3박 4일 동안 꽤 뭐 고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기차랑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최고의 풍광들을 눈에 담으면서 차근차근 가는 것이자, 또 그 3박 4일 동안 고생해서 마추픽추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그 감흥과 감동은 기차를 타고 한 번에 가는 것에 비한다면은 훨씬 더 대단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제가 잉카 트레일을 걸었던 영상, 사진이 보여지고 있는데, 풍광이 끝내주죠. 산도 여러 개 넘고 그 3박을 하는 동안 이제 산속에서 자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산속에서 막 먹고 자고 또 함께 이제 참가했었던 그 서양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갈 수가 있고, 이제 가장 뭐 여행이라기보다 약간 모험, 탐험, 정말 잉카 시대로 돌아가서 그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흔적을 느끼면서 마추픽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잉카 트레일을 통해서 3박 4일 동안 차근차근 이 마추픽추까지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기차로 한 방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빠르지만 엄청나게 비싸고요. 두 번째로는 갈 수 있는 데까지만 차량으로 이동한 다음에 기찻길을 걸어서 이동하는 방법, 가장 저렴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마지막으로 잉카 트레일, 시간도 꽤 3박 4일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지만 어쨌든 3박 4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잉카 어떤 현지의 어떤 풍광들을 만나면서 멋진 정말 장관들을 계속 눈에 담으면서 갈 수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요 세 개를 딱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나에게 가장 내 예산에 맞춰서, 나의 어떤 취향에 맞춰서 어디가 좋겠다 딱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또 남미 요리를 소개해 드려야겠죠. 오늘 준비한 요리는 정말 이 어떤 페루의 전통 요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아히데 가이나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아히가요, 이제 매운 고추를 뜻하고, 가이아가 이제 구운 닭, 이제 암탉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뭐 이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일지는 살짝 추측이 가능하시죠. 닭과 밥을 좀 버무린 음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워낙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요. 조리 과정이 복잡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직접 그냥 바로 완성을 해왔습니다. 조금 더 제가 참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닭고기를 이제
삶은 다음에 찢어가지고 노란 고추와 뭐 호두, 마늘, 다양한 재료와 함께 소스를 만든 다음에 밥이라든지 감자와 함께 곁들여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겠지만 감자의 원산지가 바로 페루거든요. 그래서 페루에서 시장에 가서 감자 주세요 하면 되게 의아해요. 감자의 종류만도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감자도 이 페루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페루는 이렇게 밥도 많이 먹지만 주식이 감자로도 많이 좀 인식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이데가이아는 뭐 예전으로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16세기쯤에 아프리카 노예들에 의해서 페루에 전파된 음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또 맛이 좋았기 때문에 페루 사람들이 즐겨 먹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뭐 페루에서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뭐 이미 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바로 맛을 보면 되겠죠? 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소스에 숨겨져 있는 이 고기가 다 닭고기고요. 그래서 이제 가이아가 되는 거죠. 밥과 함께. 보통 이제 감자랑도 굉장히 진짜 자주 먹는데, 우리는 또 밥심이기 때문에 제가 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페루에서 먹던 맛 그대로입니다. 이 소스가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약간 짭짤한데 다양한 재료와 함께 향신료처럼 약간의 우리에게 생소한 향이 이제 겉돌아가지고 뭐랄까요, 독특하면서도 쉽게 맛볼 수 없는 그런 향, 맛볼 수 없는 맛. 그렇기 때문에 페루에 가신다면은 한 번쯤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커리 같은 향도 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라틴 아메리카 남미의 음식이 조금 짠 편이에요. 소금을 좀 많이 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 라틴 아메리카 남미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주변에 나초칩을 살짝 이렇게 부셔서 놨거든요. 실제로 나초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나초는 이제 멕시코 쪽에서 많이 먹기 때문에. 이번에는 칠레로 떠나보겠습니다. 칠레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남미에서 가장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지리적으로 자세히 보시면은 이 남미 대륙 서쪽의 절반 이상을 다 가지고 있는 길쭉한 나라예요. 보시면은 지금 이 노란색 쭉 땅끝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남미 대륙 이제 남쪽 절반의 바다는 다 칠레 건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워낙 길쭉하다 보니까 이쪽 다 바다가 칠레이기 때문에 해산물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고원지대부터 땅끝 저 맨 밑에 남극권까지 계속해서 나라가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기후들이 있습니다. 뭐 온대성, 뭐 열대성, 다양한 기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재배하기가 좋겠죠. 조금 서늘한 곳, 따뜻한 곳, 뭐 와인도 그래서 유명한 거고요. 그래서 워낙 다양한 지형,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칠레는 남미 대륙을 통틀어서 어떤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자에게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물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 뭐 우리나라도 편의점 가서 물 한 병 사면은 그래도 500ml 물 사면은 한 1,000원 안팎으로 사실 수가 있죠. 그런데 칠레는 편의점에서 500ml 물 사는데도 거의 2,000원 가까이 하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물가가 높다고 보셔도 되고, 다만 그만큼 인프라, 여행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시민들의 어떤 의식도 되게 잘 갖춰져 있어서 가령 길 가다가 사람이 보이면 차들이 섭니다. 남미에서 그런 나라가 아주 많진 않거든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행하시기가 가장 편한데, 칠레에서 또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할 곳은 바로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이 아타카마 사막은 이제 칠레 거의 최북부에 위치를 하고 있는 사막지대인데, 말 그대로 사막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곳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1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거의 뭐 인간을 제외하고는 생명체가 거의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고요. 또한 그 사막지대가 그냥 모래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뭐 지구의 풍경이라고 믿기지 않는 뭐 정말 외계 풍경 같은 이상한, 괴상한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괴상한 지형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형도 똑같은 지형들이 아니고 어디는 약간 뭐 화성에 있는 막 돌출된 이런 어떤 지형도 있고요. 협곡도 있고 막 동굴지대도 있고 그다음에 막 기암절벽, 뭐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막 주상절리 같은 이런 지형들도 있기 때문에 또 여행자들을 자극할 만한 풍경이 많이 있어서 여행자들이 칠레를 지나가다가 꼭 훑고 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 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아타카마 시내의 모습입니다. 이 아타카마의 정식 명칭은 좀 길긴 해요. 산 페드로 데 아타카마인데 줄여서 이제 아타카마라고 하는데 시내만 보셔도 굉장히 건조해 보이죠. 여행자들이 늘 물을 들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라서 여러분들이 또 사막을 가시려고 하면, 사막지대를 가시려고 하면은 역시 투어를 통해 가셔야 되겠죠. 왜냐, 워낙 건조한 지역이고 역시 좀 홀로 가기에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좀 어우러지면서 투어로 가시게 되는데 그 투어 중에 가장 인기가 좋은 코스는 바에 데 라 루나라는 곳입니다. 바에가 계곡이란 뜻이고 루나가 달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달의 계곡이죠. 이름에서 느껴지시나요? 정말 달에 간 듯한 뭐 이상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형들이 있어가지고 들어가 보시게 됐는데 지금 차근차근 또 제가 사진과 영상으로 또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런 풍경을 지나시게 되는데 일단 이 달의 계곡 바에데라 루나에서 처음 들어가시고 조금만 발걸음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이상한 기암괴석이 나타납니다. 지금 3명의 기도하는 마리아상이라고 하는 조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까요? 자연이 만든 조각인 거죠. 3사람이 기도하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서 기도하는 마리아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기암괴석군이고요. 여기서 쭉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풍경을 만나시게 됩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막의 모습인데 또 쭉 들어가시면은 저 멀리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는 정말 다른 행성 같죠. 우리가 뭐 가본 적은 없지만 정말 달의 표면 같기도 하고 뭐 혹자는 뭐 이렇게 약간 역시 가본 적은 없지만 화성의 표면 같다 막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달의 계곡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재밌는 사실이 정말 달이 표면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뭐 유명한 우주 비행사죠. 세계 최초로 이제 달에 발자국을 찍은 닐 암스트롱이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보자마자 야, 내가 여기를 먼저 왔으면은 굳이 달에 갈 필요가 없었겠네 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에 직접 갔다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어떤 외딴 행성에 도착한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또 걸어 내려오고 있는 저 풍경도 아까 보셨던 또 달의 표면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죠. 약간 주상절리, 약간 뭐랄까요, 희한한 돌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인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동굴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굴을 통과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두컴컴한 동굴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너무나 비좁거든요. 지금 또 사진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막 몸을 베베 꼬면서 어떻게든 여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라이트를 비추면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풍경까지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에게 흥미를 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많은 풍경들 쭉 둘러보게 되고요. 또 이 달의 계곡 투어는 늘 거의 비슷한 시각에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시작되지 않고 늘 오후 늦게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너 시간 정도 한 2시부터 투어를 하시다 보면은 끝날 무렵에 일몰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계곡에서, 이 사막에서 지는 태양의 모습이 워낙 낭만적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일몰까지 보고 이제 다시 도시로, 시내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칠레가 워낙 와인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여행자들이 이 투어에 참가할 때 건조하기 때문에 물도 많이 가져가는데 칠레 시내에서 그 칠레 와인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수입을 해와서 비싸지만 현지에서는 진짜 막
1,000원대부터 있거든요. 많은 와인들을 직접 가져와서 일몰을 보면서 마십니다. 그리고 설사 이제 음료라든지 뭐 와인을 준비하지 않으셨더라도 뭐 이제 딱 언덕에 올라가시면은 그 앞에 와인을 파는 노점상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페이를 지불하시고 손에 들고서 그 와인을 홀짝이면서 바라보는 일몰의 풍경은 그 어떤 풍경보다도 굉장히 좀 로맨틱하다고 할 수 있겠죠. 낭만적이어가지고 요 일몰까지 보고 시내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오후 늦게부터 해질 무렵까지 풍경을 이 아타카마 사막의 다양한 풍경들 쭉 훑어드렸는데 역시나 되게 매력적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본 풍경과는 전혀 다른 풍경들이잖아요. 물론 유럽도 아름답고 아시아도 매력적이지만 이 남미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풍경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타카마 사막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볼리비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여행지가 있습니다. 우유니 소금 사막인데 아마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어떤 시각적으로는 가장 비현실적인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라남도 크기랑 똑같은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전라남도 크기가 다 소금으로 뒤덮여 있는 거죠. 네, 엄청나죠. 모든 별들이 바닥에 그대로 맺히게 돼요. 하늘도 별, 땅도 별. 토레스 델 파이네라고 하는 세계적인 국립공원인데 자연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인간이 자연에게 바라는 모든 풍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